자, 유시민 작가가 쓴 책이 있죠.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게 던진 메시지가 이 책 안에 들어있더라. 언알바님께서 이거를 알려주셨어요. 저도 이 책은 사긴 샀거든요. 의회 선거에는 비례후보를 내도 민주당과 크게 충돌할 일이 없다. 지역구 후보를 내서 민주당과의 본선 대결이나 후보 단일화 경쟁을 하면 조국 혁신당은 국민참여당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야, 이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작가가 당 대표도 했었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본선 대결, 후보 단일화 경쟁, 조국 혁신당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참여당 꼴 난다. 국참당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민주당과 제로섬 게임을 벌일 수 있는 정당은 국힘당 뿐이다. 작은 정당이 민주당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면 한두 번 작은 승리를 거둔다 해도 결국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소멸한다. 나는 민주당과 경쟁한 경험이 있다. 2010년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경선도 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경선 지원 활동도 해보았다. 2012년 총선에서 전국적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 민주당과 경쟁하는 과정은 아주 힘들었다. 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이겨도 웃을 일은 없었다. 민주당은 힘이 세다. 당원이 많고 국회의원도 많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도 막강하다. 진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민주당에서 또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게 현명하다. 정당은 강력한 욕망을 품은 이들이 모이는 조직이다. 굳건한 대의로 제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작은 정당은 개별적 욕망과 충동을 화산처럼 내뿜고 제풀에 주저앉는다.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그 위험을 알리라 믿는다. 좀 와닿죠?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정당은 강력한 욕망을 품은 이들이 모이는 조직이에요. 이들을 제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개별적 욕망과 충동을 화산처럼 내뿜고 제풀에 주저앉는다.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번 총선 때 몇 명 만나보니까 야, 이들의 욕망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느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치를 못한다. 그들의 어떤 욕망의 크기와 저의 욕망의 크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 제어 안 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갈등 없는, 민주당과의 갈등이 없는 후보를 내지 않는 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반토막 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이 얘기예요. 정당은 강력한 욕망을 품은 이들이 모이는 조직이에요. 강력하다는 말로 부족합니다. 직접 만나보면 어마어마해요. 감당이 안 돼. 굳건한 대의로 제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개별적 욕망과 충동을 화산처럼 내뿜고 제풀에 주저앉는다. 조국이라는 대표가 굳건한 대의, 뭡니까?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이걸로 각자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 욕망들이 화산처럼 터지고 제풀에 주저앉는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시민 작가가 훨씬 더 현학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저랑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깊이가 다르지? 똑같은 내용인데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는 굳건한 대의, 윤석열 퇴진, 쇄빙선, 이 대의를 가지고 욕망을 가진 자들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 제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뛰고 있어요. 그 욕망을 가진 자들과 같이 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조국도 감당 못하고 결국 이 정당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많이 떨어질 거다. 절반 가까이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고 유시민 작가는
국민참여당 전철을 밟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릴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조국이라는 사람은요,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늘 생각했었던 거야. 근데 생각보다 잘 싸우네? 이 사람 전투력이 있구만 했어. 근데 그거는 조국 개인일 때. 근데 조국이라는 사람의 인기에 영합을 해서 조국 밑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욕망을 조국이 제어할 수 없어요. 그걸 모른다니까? 그걸 못해요. 그건 타고난 정치가들도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죠? 근데 조국이 조국 혁신당에 모여있는, 조국에서 반사이익을 보려고 하는, 조국 덕분에 나도 좀 국회에 들어가 보자 라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진 인간들 제어를 할 수 있나? 못한다에 한 표 던지는 겁니다. 저도 지역구 비례 민주당 찍었어요.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조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에 그런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아 같은 양반이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박근혜 지지 선언했었던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민주당 쪽에 기웃거리다가 안 되니까 조국 혁신당 쪽에 기웃거렸고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국회의원, 권력에 대한 엄청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게 못 가서 조국 밑으로 헤쳐모여 한 거예요. 그러면 조국이라는 정치인은 이 욕망 덩어리들을 굳건한 대의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소멸한다라는 얘기인데, 조국이라는 사람은 그 능력치가 부족하다. 타고난 정치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장식, 황현선 이런 사람들 위험하다. 매우 매우 위험하다. 자, 유시민 작가가 보는 조국혁신당 이야기입니다. 들을만 하죠. 조국혁신당에서 이 글을 귀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이건 조국 대표만이 할 수 있어요. 조국 대표가 각자 개개인의 욕망들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망합니다. 왜 그러한지는 유시민 작가가 지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해준 거고, 안타깝다. 인간 조국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치인 조국은 다르죠. 왜냐? 정치인 조국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조국혁신당을 위해서 뛰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이라도 방해가 된다 그러면 조국은 정치인으로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세 정당 너무 억압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려운 미션입니다. 조국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미션이 지금 딱 도달해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풀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에게 그런 방향으로 풀라고 부추기는 세력들이 조국혁신당에는 아주 많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유시민 작가의 이런 충언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 정당의 대표가 되잖아요. 그럼 그 주변의 욕망 덩어리들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못합니다. 저렇게 냉정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반토막 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탈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잘 되길 바래요. 네, 정말 쇄빙선 역할 해주길 바랍니다. 조민, 조국의 가족들에게 했던 것처럼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의 가족들에게 똑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 꼴을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떤 에너지들을 모아야 하는지 조국 대표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말로.